자,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채무가 전체 채무의 60% 이상인 경우, 둘째, 개인회생 재신청자인 경우, 셋째,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가 많은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변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지명령이 기각됐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금지명령과 개인회생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관할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은 개인회생을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없이도 개인회생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채권자들의 연락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사건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추심을 자제하거든요. 어차피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 둘째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금 압류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금지명령은 없더라도 개시결정을 빨리 받으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금지명령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나 카드 매출금이 압류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 대금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 바꾸시거나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시작된 부동산 경매나 임대차 보증 반환 소송 같은 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중지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개인회생할 생각은 없으면서 독촉만 피하려고 금지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